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사업 추진 기대감이 커진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가격이 오르면서 주변의 일부 아파트값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울시가 지상철도의 단계적 지하화를 공식화하자 창동역도 지하화 대상에 포함될지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창동역 지하화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3월 둘째 주에는 전국에서 총 8,790가구가 청약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분양 물량의 57%가 민간 사전 청약으로 4차 민간 사전 청약 물량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비롯해 지방 중소도시까지 골고루 분포돼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봄이 와서 좀 포근해졌다고 하는데 내 마음에 설레는 일은 하나도 없고 또 월요일인데 힘차게 시작할 기운도 없고 세상 살아가는 재미가 참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내가 이 슬럼프에 빠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가 슬럼프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슬럼프란 내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다. 슬럼프는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가요? 좀 맞는 이야기 같기도 하죠. 내가 언젠가 남들보다 더 높이 위로 치고 올라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주춤하는 내 모습이 슬럼프에 빠진 것 같이 느껴지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직 봄 기운 내지 못하고 슬럼프에 빠져 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예전에 내가 치고 올라갔던 그때 추억하시면서 다시 미래 계획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과 관련해서 슬럼프에 빠져 계신다면 저희도 함께 뛰겠습니다. 오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살짝 열어둘게요. 02-2638-3971번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고민 상담 전화고요. 문자 조금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셔도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주말에는 바람이 정말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들려오는 산불 소식 때문에 걱정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그래도 좀 바람이 잠잠하네요. 얼른 모든 산불이 좀 진화가 되기를 바라면서 또 오늘 월요일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부동산 캣의 김남현 대표 함께 하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캣 대표 김남현입니다. 요새 시장 상황을 보면 굉장히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전쟁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겠고요. 또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굉장히 큰 증가폭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대선이 당장 이번 주로 다가왔죠. 거기에다가 최근 들어서 서울시에서는 또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많은 이슈들이 혼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더욱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뿌연 안개 속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상황이 계속 전개되는 것 같죠.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확실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떤 점을 가장 주의하셔야 되냐면 너무 무리한 부채를 끌어안는다던가 아니면 내 소득과 굉장히 괴리가 있는 아주 큰 물건을 매입을 한다던가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때라는 점이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방향에 있어서도 적어도 올해 한 해만큼은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으로 작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묻어두더라도 괜찮은 지역에 있는 물건들을 하는 그런 식의 투자가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시간을 통해서는 어떤 물건을 쥐어야 하고 또 어떤 물건을 꺼려야 하는지 이 옥석 가리기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상담을 해드릴까 하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셔서 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것이 설레기만 하는 그런 좋은 계절 봄이지만 올해 봄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좀 시작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의 리스크 관리 내가 혼자 객관적으로 하기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전문가들이 언제나 무료로 여러분과 함께 마음 나누고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1번으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김남현 대표의 상담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연결해서 고민 이야기부터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다름이 아니고, 네. 제 아들이 올 가을에 결혼할 예정인데, 네. 그래가지고 지금 집을 몇 군데를 봤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기,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네. 거기 건영백화점 그 인근에 있는 경남 롯데 상하 요 한 단지 안에 그 아파트가 세 종류가 거기에 있는데 네. 거기서 한 20평짜리를 지금 봤는데 네. 지금 제가 오늘 여기 전문가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이 뭔가 하면 네. 지금 이 불안한 이 시국에 과연 이 아파트를 지금 사야 되나? 네. 이제 그걸 내가 알고 싶어서 네. 여기 쪽 팍스 경제 TV에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연락 너무너무 잘 주셨어요. 우선 가을 우리 자제분의 결혼을 앞두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제 신혼집을 마련하느냐, 이 시기에 내가 집을 사는 게 맞느냐, 이 점이 가장 궁금하신 건데 그래도 네, 조금 그렇습니다. 임장 활동을 해보셨던 것 같아요. 말씀 주신 노원구 하계동의 경남 롯데 상하 아파트 20평형을 보셨는데 과연 네. 내 집 마련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조금 기다려보는 게 맞을지 한번 상황 살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대표님. 예, 네,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제가 질문하시는 거 쭉 들으면서 한번 메모를 해봤어요. 가장 시청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거 1번은 지금이 사도 되는 때인지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네, 그렇습니다. 매수 시점이 언제가 좋을지. 네. 개인적인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일반 아파트로는 너무 비싸다라고 저는 봐요. 네. 뭐 안 비싼 시점이 언제 있었겠냐마는 네. 특히나 지금 상황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큰 폭의 한 단계를 더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 네. 보니까 저는 이게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가치가 너무 좀 많이 붙은 감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네. 뭐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되는 분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비싸도 꼭 필요하신 분은 사야겠죠.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사시려는 분들은 많이 준 상태에서 아주 급하신 분들 위주로만 아주 뜨문뜨문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한 번 더 가격이 쭉 점프하면서 올라가 주려면 필수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건으로만 봐서는 그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특히나 이런 선거철 또 금리 인상 소식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심리가 이제 딜레이를 시키려는 심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프리미엄 많이 붙은 물건을 매입하는 거는 조금 뒤로 미루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네. 근데 이제 자녀분 입장에서 한번 보자면 답답한단 말이에요. 이제 결혼하면서 내 집에서 이제 좋은 아파트에서 출발을 하고 싶은데 지금 상황만 봐가지고는 가격도 만만치가 않고요. 또 최근에는 대출도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나올 신도시라던가 청약이라던가 이걸 좀 노려보려고 청약 점수를 한번 봤더니 점수가 뭐 11점, 12점 이래 버린단 말이에요. 네. 서울에서 청약 당첨되려면 보통은 거의 60점 넘어야 당첨 수준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고 뭐 특별 공급을 넣자니 신혼부부 특공 같은 경우는 자녀가 있어야 되고 또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소득 기준이 안 맞고 많이 답답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물건을 사야 되느냐에 대한 그 방향에서는 첫 번째로 한번 청약 요건을 잘 따져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특별 공급에 대한 기회는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그 기준에 내가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를 한번 따져보실 필요는 있다. 아예 뭐 이거 당첨도 안 되는 거 뭐하러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올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청약에 어떤 여건으로 넣을 수 있는지만 확인을 꼭 해보시길 바래요. 저는 신혼부부 네. 특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갔을 때 특공의 조건 자체가 지금 안 된다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재개발 예정지들을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재개발이 이미 구역 지정이 되어서 입주권을 사려면 프리미엄을 못해도 4억, 5억을 주고 사야 돼요. 시청자 듣고 계시죠? 네네. 그래서 유명 뉴타운들 가보시면 재개발 입주권 사서 나중에 들어가는 추가 분담금까지 감안하면 옆에 있는 신축 아파트 값이나 거의 거기서 거기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런 물건들은 프리미엄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처럼 조금은 지금은 살만한 그런 가격은 아니다라고 보는데 최근에 추가된 여러 가지 사업들에다가 더해서 이번에 발표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까지 함께 보면 앞으로 서울시에서 개발 예정인데 프리미엄이 거의 안 붙다시피 한 동네들이 몇 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동네들을 내가 투자 목적으로 사서 전세를 끼고 가지고 있는다던가 예. 아니면 내가 뭐 투룸 내지 쓰리룸 정도라면 신혼부부 둘이 입주해서 살기에도 괜찮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지역들에 있는 빌라들, 그 빌라가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뭐 7억대, 8억대 하는 빌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매매가로 3, 4억대에도 그런 물건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저는 요 정도 금액이면 이건 프리미엄 거의 안 붙은 금액이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네. 물론 오래 걸릴 겁니다. 이게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는 몰라요. 근데 저는 지금 상태에서 프리미엄 다 붙은 거를 사서 끌고 가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방향성이 괜찮다라고 봐요. 네네. 예. 답변이 좀 되셨을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정리를 좀 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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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예. 대표님. 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결혼을 앞둔 자녀분 대신 우리 아버님께서 고민을 좀 함께 해주셨는데 아드님과 잘 상의하셔서 전문가의 조언 참고하신 후 현명한 판단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 언제나 여러분 편에서 조금 더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고요. 문자 조금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 편하신 방법으로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느 지역의 부동산 함께 좀 살펴볼까요? 신길 뉴타운 내에 있는 3구역 네. 더샵 파크 프레스티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이거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네, 보유하고 있어요. 거주도 하고 계신가요? 거주는 북가자동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북가자동은 자가로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럼 지금 2주택 상황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이 영등포 신길 뉴타운 3구역의 더샵 파크 프레스티지 우선은 거주지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2주택 상황인데 그러면 투자 목적으로 조금 더 향후 가치를 가져갈 만한 아파트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네.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길 3구역을 투자를 언제 하셨죠? 몇 년도쯤에? 4년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4년 좀 안 됐다. 그러면 한 네. 18년 정도 하셨다는 말씀이시겠네요? 네, 맞아요. 좋은 시기에 매입을 하셨어요. 사실은 네, 저랑 그때 네. 형제가 같이 하나씩 구입했거든요. 잘하셨습니다. 네. 그때 당시도 프리미엄이 적게 붙은 건 아니었는데 물론 뭐 사실 2014-15년도에는 여기 지분 10평짜리가 3억대 중반밖에 안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18년도 정도여도 이 금액이면 지금 기준으로는 프리미엄을 굉장히 적게 주고 사신 거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물론 투자는 잘했지만 지금 팔면 세금 낼 거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장점이자 네, 그래서- 단점이죠. 그러면 지금 2주택자라고 하셨는데 네. 2주택자 최고세율 몇 프로인지 아시죠? 네, 상당히 높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이게- 다 그렇죠. 내린다고. 네. 기본세율에 지금은 플러스 20%가 붙어서 26에서 최고 65%까지 세금을 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한 4, 5억 남았으면 세금 한 3억 가까이 낼 생각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이거 못 팔죠. 어떻게 팝니까? 그렇지 뭐- 않겠습니까? 제 동생 같은 경우는 예. 네, 1주택 아무것도 없거든요, 주택이. 네. 그래서 같이 팔아야 되는지 어떻게 전세를 돌려야 되는지 그걸 좀 궁금해서. 동생분께서는 요게 이제 1주택 되시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저는 안 팔 것 같아요. 제가 동생분 입장이라면. 네. 동생분 그리고 입장이면 서울에 괜찮은 입지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빨리 무조건 팔아야 될 이유는 없어요. 네. 물론 뭐 지금 가격 대비해서 가격이 앞으로도 주구장창 올라가기만 한다고 하는 거는 좀 욕심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어느 정도는 좀 눌려서 장기간 동안 조정이 돼줘야 또 다음에 힘을 받아서 올라갈 시기가 또 올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가장 고점인 시기가 작년 가을 정도였어요. 아, 네. 그때는 이제 내가 팔고자만 했으면 내가 부르는 가격이 곧 값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근데 그 분위기는 아니죠. 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꼭 파셔야 되는 분이라면 조금 호가 낮춰가지고 거래를 하셔야겠고, 그게 아니신 네. 분들이라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쭉 끌고 가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한 선택일 그런 때가 왔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제 그 지역 아파트에서 예. 위치가 그 막 뛰어난 부분이 아니라 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신길 뉴타운 내에서는 여기가 조금 역세권하고는 떨어져 있죠. 네. 근데 저는 그렇다 그래서 나쁠 건 없다고 봐요. 어차피 뉴타운 자체가 전반적으로 좋아지면서 여기도 비슷한 가격 수준은 형성을 할 거거든요. 네. 편차가 많이 심하진 않을 거란 얘기예요. 아, 그렇군요. 거기다가 이쪽으로도 지금 신림선이죠. 신림선이 네. 이렇게 해서 여의도 쪽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뭐 역하고 동떨어져 있다고 볼 수도 없을 거고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서울의 신축급 아파트 정도의 가격은 앞으로도 유지를 할 것이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동생분께서는 1주택이시니까 그냥 끌고 가도 우리 네. 시청자분께서는 종부세 계산 한번 해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요. 시청자님 두 채가 다 단독명이신가요? 단독명입니다. 단독명이시라면 이거 두 개 가재울이라고 하셨죠? 네. 가재울 쪽에 있는 것도 공시가 10억은 넘나요? 안 넘습니다. 20평대인가요? 네. 20평대다 이거 합하면 그래도 한 15억 선에서 20억 선 사이는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라면 1년에 종부세만 대충 한 1,000만 원 돈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아, 네. 좀 세죠, 네, 종부세가. 좀 많이 세네요. 그래서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이거에 부담되셔서 한 번쯤은 정리하고 싶다고 하시면 이번 대선 끝나고 나서 5월 전후를 한번 노려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물론 뭐 지금 대선 주자분들의 공약들이 다 지켜준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대선 네. 공약 중에서 어떤 후보든지 양도세 유예 얘기는 하고 계시거든요. 아, 네. 근데 이게 만약 양도세 유예를 짧은 기간만 이렇게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빨리 팔아야 돼요. 팔고 싶은 분들은. 아, 이거 혹시라도 더 오를까 해가지고 기다렸다가는 거래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 다주택자분들 다 그거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 왜 다 대선만 보고 있겠습니까? 그거 해준다니까 그거 되면 세금 덜 내고 팔아야지라는 생각을 다 하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좀 서두르셔서 그때가 만약에 오면 한번 시청자님은 매도 물량을 한번 내놓으실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고 봅니다. 아, 네. 그리고 뭐 하나 더 여쭤봐도 될까요? 예. 저희 뭐 계약 날 차동백 소장님이 오셨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네. 네, 여기 뭐 따님이나 누구 뭐 이렇게 해서 계약하셨던 것 같다는 누가 그랬더라고요. 그거는 저랑은 관계 없는 얘기여서 제가 여기서 네. 뭐 그 얘기까지 드리기는 gon란하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저는 동생분하고 시청자님의 이 방향성은 조금 다르다고 봐요. 1주택자와 아. 다주택자분의. 동생 같은 경우는 그냥 유지하고 있으면 된다 그 말씀인 거죠? 그렇죠. 1주택까지 무조건 팔아야 될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아. 가격이 지금보다 더 올라갈 거니까 기다리세요. 이거는 아니에요. 아, 괜히 이거 1주택 있는 것까지 팔았다가는 저점에 다시 잡으면 좋죠. 근데 인간이 어떻게 그걸 다 정확하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담 비용 없는 것들. 시청자님은 보유 비용이 많이 생기는 분이시고 동생분께서는 보유 비용이 없으실 분이니까 알겠습니다. 각각의 대응을 좀 다르게 하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두 형제분이 기분 좋은 성공 투자를 하셨네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1주택 상황은 쭉 보유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우리 시청자님의 경우 보유세, 이 재산세에 대한 종부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계산해 보시고 만약 매도해야 한다면 5월, 6월을 좀 노려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두 분 형제분의 계획 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어요. 다음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제가 아직 미혼인 상태고 사회 초년생이라서 네, 청약의 기회를 기다리다가 네, 최근에 재개발을 생각하고 사당역 부근에 이제 주택을 미리 구입하는 방향으로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네. 이런 방향성이 제가 제 고민으로 판단을 하고 실행을 하긴 했는데 전문가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오. 연락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약을 기다리시다가 최근에 재개발을 보고 사당동 근처에 주택을 매수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이미 계약을 하신 상황이세요? 계약 진행 중입니다. 지금. 계약 진행 중이고 네네. 사당동에서 어떤 주택을 좀 매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은 전용 면적 15평 정도고 네. 대지 지분을 좀 보고 구매를 한 부분이라 대지 지분이 25평 정도 되는 물건인데 네. 이게 일단은 노후화된 주택이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재개발 쪽을 생각하고 있고 네. 실거주는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네, 진행을 우선 했습니다. 실거주는 하지 않고 노후주택 이거 다세대 빌라를 한 채 사신 건가요? 아니면 단독주택을 매수를 하신 거예요? 주택 저 한 채 그냥 구매한 거거든요. 단독주택 하나를 매수를 하신 거예요? 아니, 다세대. 빌라 한 채를 그냥 매수를 하신 거고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사당동에 전용면적 15평 정도 되는 대지지분 25평의 다세대 주택을 매수하셨는데 이런 투자 방향이 우리 사회 초년생 입장에서 맞는 건지 한번 대표님과 함께 따져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사당동이 있잖아요. 굉장히 네네. 넓어요. 네. 어느 정도 지점에다가 매입했는지나 혹은 뭐 주소라도 알려주시면 제가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네네. 개략적으로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남성중학교 근처거든요. 남성중학교. 네네. 남성중학교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저기 사당역에서 이수 가는 쪽이죠? 네, 맞습니다. 사당역에서 맞네요. 네네. 여기는 이제 역하고는 조금은 거리는 있고 이쪽 동네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시청자님?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 이쪽 동네들은요. 사실은 이런 저밀도, 개발 안 된 토지가 이렇게까지 넓게 형성돼 있는 지역들이 한강 이남 쪽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아요. 네네. 거기다가 여기는 주요 핵심 노선들, 지하철들이 많이 통과를 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2호선, 7호선, 4호선 뭐 이런 역들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 사회 초년생들 자취 시작할 때 굉장히 핫한 곳이죠. 좀 전월세가도 저렴한 편이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여기가 개발을 안 해도 임대가 꽤나 잘 나가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추가적인 개발을 안 해도. 그래서 이쪽 전체 일대가 섞여 있어요. 뭐가 섞여 있냐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제 어느 정도 연식을 가진 주택들하고 보시면 빨간색들은 오래된 적어도 15년 차 이상 된 애들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 최근에 새로 신축된 애들은 이제 파란색으로 건축물들이 표시가 되면 여기는 굉장히 그 건축물들이 많이 혼재가 돼 있는 동네란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가 단독 주택들이 굉장히 비중이 높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께서 거주도 하시면서 밑에 층들은 이제 월세나 전세로 빼가지고 거기서 또 소득도 올리시고 이런 형태로 임대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동네란 말이에요. 그래서 통으로 해서 재개발을 굉장히 구역을 넓게 해서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뭘 추진을 할 수가 있냐면 최근에 발표된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모아주택이라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거는 일종의 소규모 재건축 같은 개념의 사업들을 여러 군데를 묶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구역, 2구역, 3구역을 각각의 한 개 동씩이 생긴다고 하면 한 4-5개 동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단지와 밑에 지하 주차장도 통합으로 들어갈 수 있게 지원을 서울시에서 해주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규모 정비를 굉장히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사업의 종류란 말이에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거나 혹은 조금 한물 가긴 했지만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사업으로 추진을 많이 시도를 했었던 동네죠. 다만 재개발로 묶어가지고 가기에는 단독주택 비중이 아직까지는 너무나 높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이제 물건 개별적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은 지역적으로 봤으니까. 네. 물건이 아까 꽤나 넓었어요. 전용이 15평인데 지분이 25평이라고요? 네네. 이게 옛날에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네네. 지하 공간도 따로 있더라고요. 그 공간까지 이제 대지 지분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얼마에 사셨습니까? 매매 4억 9천이고요. 4억 9천. 네네. 지금 여기 전세 놓으실 계획이신 거죠? 전세 3억 2천. 전세가 3억 2천? 네네. 그러면 투자 금액으로는 대충 한 1억 7천 정도 들어갔겠네요. 네네. 지분가로만 보면 지분가 나쁘지 않게 사신 거예요. 네네. 대지 지분으로만 보면. 네. 근데 여기가 지분가가 그렇게 낮게 형성된 이유가 아마도 그럴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가로구역으로 묶어서 가기에 그림이 잘 안 그려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싸게 넘기는 형태로 해서 넘어갔을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시청자님은 뭘 상상을 하셔야 되냐면 이거 굉장히 장기 보유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장기 보유했을 때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무주택인데 최초로 1주택 매입을 하신 상태라면 나중에 잠깐 들어가 살 생각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걸 들어가 살 만한 여건이 안 된다라고 하면 아예 애초부터 주택임대사업자로 묶어야 될 필요도 느껴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당장 뭐 임대사업자 묶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네. 어찌됐든지 지금 매입한 순간부터는 가격은 그리 비싸게 산 건 아닌 것 같은데 네네. 이거를 좀 장기간 동안 보유하는 거에 대한 전략을 좀 짤 필요는 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조언을 드리자면 아마도 우리 시청자님 말고도 다른 분들께서도 이런 형태의 투자를 계획하시는 사회초년생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왜냐하면 청약 아까 제가 첫 번째 상담자께도 설명드렸다시피 엔간한 30대들한테는 청약 기회가 잘 안 와요. 네네. 당첨되기 정말 힘듭니다. 노릴 수 있는 거라고는 특별 공급인데 특공도 뭐 조건이 맞아야 되겠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재개발 네. 예정지 투자하는 거 저는 좋다고 봐요. 다만 이런 형태의 투자를 할 때 우리가 까먹지 말아야 될 거는 결과물, 그러니까 재개발이 다 진행되고 나서 지어질 신축 아파트 있죠. 결과물이 비싼 동네에다가 이런 걸 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강남 쪽이라던가 서초 강남 송파 아니면 한강변이라던가 아니면 뭐 역세권이라던가 이런 정도 조건은 갖춰지는 데서 해야지만 당장에 안 되더라도 나중에 계속해서 개발 압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는 이 조건에는 부합은 안 했지만 그래도 가격을 그렇게 비싼 값에 주고 산 건 아닌 걸로 보니까 저는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정리드려도 될까요? 혹시 시간 네. 조금 더 네, 짧게만요. 네. 네. 혹시 이쪽 간단하게 사당동 요 뭐 근처 뭐 개발 계획이나 이런 전체적인 좋은 호재 같은 것도 혹시 있는지. 호재요? 사당동 사당. 내부적인 어떤 호재는 제가 들어본 바는 없어요. 물론 뭐 사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 이게 호재라고 해봤자 어떤 형태의 호재이냐면 일종의 교통에 대한 호재든지 아니면 일자리에 대한 호재든지 혹은 뭐 직접적인 개발로서 용도 지역을 이렇게 종상향을 해주는 정도의 호재든지 이런 정도라면 굉장히 큰 호재인데 뭐 짜잘한 그런 호재들은 어느 동네에든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어찌됐건 앞으로 장기간 동안 봐야 될 투자로 저는 봅니다. 단기간엔 좀 힘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좀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선 투자 방향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 들었습니다. 하지만 장단이 좀 하나씩 있었네요. 대지 지분 대비해서 투자 금액은 그리 크지 않아서 잘 투자하셨지만 장기적인 계획이 조금 필요하겠다. 나중에 거주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이 부분 시간적인 투자 계획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꼭 성공 투자하시길 저희도 기원하겠습니다. 자, 아래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고민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2-2638-3971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함께하고 있어요.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어떤 부동산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는 지금 1가구 2주택인데요. 네. 한쪽을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은 팔아야 된다는 걸 무조건 알거든요. 근데 이쪽도 지금 전망이 괜찮아 보여가지고 네. 어떤 쪽을 매도를 하고 제가 들어가서 또 살아야 되는지 네. 알고 싶어가지고 또 향후 전망도 알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상황이신 거죠? 네, 그러면 종전주택이 어떤 거였을까요? 먼저 매수하신 거? 네. 그거는 철산동 쌍마한신 아파트요. 네, 철산동 쌍마 한신 아파트를 먼저 보유하고 계셨고 그리고 네. 나서 추가로 어디를 좀 매수하셨어요? 저쪽 인직동의 태영 대시양이요. 세용 대시양 아파트를 하나 더 보유하고 계시고 그래서 네. 이제 미리 종전주택이었던 광명 철산동의 쌍마 한신 아파트를 시기에 맞춰서 그냥 매도를 하는 게 비과세 혜택을 네. 받는 게 나은지 네. 아니면 비과세를 포기하더라도 향후 상승 여력이 더 높다면 가져가는 게 맞는지 이 두 가지가 네. 궁금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과 하나하나 분석해 볼게요. 네.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역이라던가 개별 물건에 대한 얘기보다는 세금만 따져보면 될 문제 같거든요. 시청자님 기존 물건이 저기 광명역에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광명역 세권 그쪽 개발했었던 네. 그게 지금 살고 계신 물건인가요? 아니요, 이쪽에 철산동 쌍마한신이 네.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있고요. 네.
대시양은 지금 전세를 두고 있고요. 쌍마한신이 나중에 매입하신 거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쌍만시는 먼저요. 요 그러면 이거는 쌍마한신 파셔야겠는데요? 네. 기간 언제까지죠? 기간 내년 초요. 2023년 초인가요? 네. 초까지. 이거 지금 상황만 봐서는 어떠냐면 네. 지금 상황에서는 알고 계신 금액대는 거래 안 될 거예요. 아, 맞아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어느 네. 지역에 어떤 아파트든지 지금 상황 비슷하거든요. 네. 호가는 높일 수 있어도 그 가격에는 아무도 안 잡으려고 그럴 거예요. 음. 그러면 우리가 뭘 또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앞으로 2023년 초 그 사이에 있을 이벤트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제 5월 되면 정권이 바뀝니다. 네. 어느 정권이 갈지는 몰라요. 네. 근데 정권이 바뀌면 후보분들께서 다 무슨 약속했냐면 양도세 한시 유예 얘기를 했어요. 중과세에 네. 대한.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2주택자분들 최고세율 65%, 3주택자 75% 내야 될 거를 네. 한시적으로 45%대까지 유예시켜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일반세율로. 네. 그러면 지금 시청자님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지금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아니라 그냥 다주택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청자님이라면 이렇게 해가지고 세율 인하를 이렇게 파격적으로 해주면 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있죠. 아무래도 들겠죠?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땐 그때 매물 많이 쏟아질 것 같거든요. 이게 현실화되는 시점이 정책이 이제 정권 이양되고 한 6월달, 7월달 되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급하게 파셔야 되는 상황이세요, 시청자님은. 아. 좀 빨리 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워낙 지금 거래가 없으니까요. 네. 제가 금액을 조금 낮게 내놔도 네. 지금 찾는 분들이 별로 없으시거든요. 이분들도 음. 이제 서로 관망을 하고 계시겠죠. 맞아요. 사시는 분들도. 근데 이게 그냥 네. 기한 조건 안 붙은 분이라면 네. 그냥 뭐 허가 안 내리고 냅둬 버리면 되는데 네. 시청자님 상황은 그게 아니잖아요. 네. 집값이 왜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뭐 간단합니다. 정책도 그렇고 우선 대출이 안 되니까요. 아니요, 급한 사람이 싸게 파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뭐 거창한 이유 필요 없이 사는 네. 사람은 별로 살 생각이 없는데 파는 사람 중에 급한 사람들이 생겨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들의 아파트들도 어떻게 떨어지냐면 작년 9월 달부터 거래가 한 건도 없다가 네. 올해 들어서 1월 달, 2월 달에 한 건 거래가 된 거예요. 아. 작년 9월에 10억이었으면 지금은 9억 5천에 거래가 됐어요. 혹은 9억에 거래가 됐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많은 거래가 아니라 한 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요거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아직도 우리 집은 10억이다 하는 거예요. 호가는 11억, 12억 올려놓고. 사는 분들은 이거 거래된 게 9억 5천이면 9억 5천으로 알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시청자님께서도 그거 생각하셔서 네. 기한이 남아 계신 분은 조금 서둘러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가족분들하고 상의를 잘 해보십시오. 네. 이거- 혹시 이쪽에 쌍만시 지금 워낙 오래된 노후 건물이라서요. 예. 혹시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걸 좀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건지.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요. 쌍마한신이 위치가 정말 좋아요. 철산역 네. 나오자마자 바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네. 입지는 좋은데 문제는 용적률이 거의 목 끝까지 와 있어요. 아. 할 수는 있어요. 주민분들이 조합원이 얼마 안 네. 되시니까 주민분들이 우리끼리 공사비 내서 진행하자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력이 되는 분이 있고 안 되는 분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사비가 뭐 하루 1, 2천도 아니고 수억씩 든단 말이에요. 한 세대당.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성이 좀 지금 당장은 많이 떨어져 보인다라고 보여져요. 네. 앞으로 세월도 많이 걸릴 거고요. 제대로 진행되려면. 그러면 시청자님처럼 빨리 정리를 하고 네. 이쪽 대시양으로 넘어가는 게 네. 좋은 방법이네요. 저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아, 네. 이게 가격이 더 막 2, 3억씩 올라도요. 네. 세금 60% 뺏기면 무슨 소용입니까? 맞아. 그렇잖아요. 최대한 세금 피하는 방법을 선택하셔라. 여기까지만 네. 정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보유하시는 것보다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게 조금 더 좋겠다라는 조언과 더불어서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호가를 낮추더라도 빠르게 좀 실행해 보자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가족분들과 잘 상의해 보시고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02-2638-3971번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신사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눌까요? 아, 네. 저기, 마포구 합정동에 네.
다세대 빌라인데 4482 중앙 빌라거든요. 네. 그거 하나하고 중계동 브라운스톤 지금 거주하고 있는 중계동 브라운스톤하고 지금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네. 합정동 거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30년 정도 됐어요. 빌라가. 네. 그래서 이제 이거 둘 중에 보유를 하려면 어느 걸 보유하고 있는 게 나은 건지 좀 알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브라운스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물건을 팔 수 있게 되면 네. 뭐 어느 걸 좀 추천해 줄 수 있는 건지. 네. 예, 알겠습니다. 좀, 예. 말씀 주신 우선 마포구 합정동의 다세대 주택은 제가 주소를 448에 6번지. 6번지 맞으신가요? 네. 448에 6번지 하나 보유하고 계시고 이거를 30년 넘게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 네, 오랫동안 보유하셨고 거주하시는 집이 지금 노원구 중계 브라운스톤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두 개 네. 중에 하나를 좀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신 건가요? 좀 했으면 하는 생각에 한번 어느 걸 먼저 매도를 하는 게 나은가 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과연 좀 투자 가치 측면에서 조금 더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 매도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인사부터 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그 합정동 거부터 한번 볼까요? 네. 합정동 거 시청자님 30년 넘게 보유했다고 하셨는데 네. 최근에 여기 그 한강변까지 통합 개발을 주민들께서 추진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원래는 여기 밑에가 가로정비 사업 추진했었던 데죠? 네네네. 근데 여기가 이제 저 밑에 합정변 그 한강변까지 넓혀서 네. 추진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네. 시청자님 가지고 계신 요 블럭도 그거에 같이 포함되나요? 네, 표현 포함돼요. 그러면 끌고 가세요. 네. 다만요. 오래 끌고 오셨으니까 시청자님도 아마 아실 거예요. 이거 개발 추진해도 지금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라는 거. 맞아요. 그쵸? 되다가도 안 되고 또 누가 반대해서 또 소송 걸리고 이러면서 계속 딜레이가 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팔기는 아까워요. 그러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움직여야겠죠? 무슨 네. 전략이냐면 세금. 중요한 게 세금이에요, 시청자님. 네. 혹시 이거 임대사업자 등록하셨나요? 아니, 안 했어요. 왜 안 하셨어요? 그거 전세 주고 있어가지고. 아니 전세 줘도요. 그거랑 아. 관계 없어요, 사업자는. 그래요? 그거 그럼요. 전세도 임대사업자 내야 돼요? 내야 된다가 아니라 어. 따져봤을 때 내는 게 유리하면 내는 게 낫겠죠? 그럼 뭐가 유리한지 한번 볼게요. 시청자님 일단 지금 살고 계신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쓰기 때문에 다주택자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시청자님은 합정동 물건까지 해서 2주택자시란 말이에요. 네네. 지금 합정동 거 팔면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세 꼼짝없이 다 걸려요. 그러면 지금 못 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 시청자님 앞으로 장기간 걸릴 걸로 감안을 하면 왜냐하면 지금 주택 임대사업자를 내시게 되면 최소 임대 의무 기간이 10년이거든요. 네. 10년 동안은 더 끌고 가야 돼요. 물론 중간에 뭐 파는 방법도 있겠지만 10년을 끌고 갔을 때 만약에 10년 안쪽으로 여기가 철거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미 구역 지정돼 있는 재개발 구역들이 있죠. 네. 그런 물건들은 10년 안쪽이면 거의 대부분 철거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 임대 의무 기간 못 채웠으니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많이 못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시청자님 물건은 제가 봤을 때 10년 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개발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조합 구성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앞으로 한 10년 보고 네. 세금 문제 피하시려면 일단 임대사업자 등록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일단 뭐 지금 많은 혜택은 없어졌지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로 적용을 받을 수가 있으면서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양도세 네. 부분이 거기다가 네네. 만약에 시청자님 살고 계시는 요거 팔 때가 되면 생애일의 비과세 요건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양도세만 보더라도 이거는 등록할 만한 매력이 있는 거죠. 해야 된다가 아니라. 네. 아시겠죠? 제가 이 네네. 물건 자체가 별로고 앞으로 10년 끌고 가봤자 별 재미없었을 거였으면 이런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물건들이 개발 가능성이 있는 예정지들 중에서 프리미엄 덜 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찾고 다닌단 말이에요. 네. 그럼 여기는 조건에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물론 단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빨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임대 의무 기간 채우는 데다가 배팅을 한번 해보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네. 네. 네.
됐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브라운스톤 있잖아요. 아, 네, 그 중계동 요즘에 거라 상계동, 그러셨죠? 예, 네. 상계동 쪽에서 계속 이렇게 재개발이 내려오고 있는데 네. 이거는 좀 사정이 어떤가요? 상계 중계 쪽 재건축은 네. 당장에 하긴 어려워요. 아. 당장에는 좀 힘들 걸로 저는 봐요. 왜냐하면 똑같은 용적률이어도 강남 네. 가격 대비해서 한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는 동네다 보니까 음. 이게 사업성 자체가 더 나올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진행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네. 그래서 다음 시즌 예를 들어서 가격이 한번 크게 장기간 동안 좀 조정을 받고 나면 언젠간 또 바닥을 다지고 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때가 됐을 때 여기는 권역 자체가 재건축 구역이에요. 아. 이렇게 넓은 재건축 가능한 아파트들이 거의 마지막 순서가 상계 중개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1기 신도시랑 비슷한 정도 수준으로 해서 네. 그러면 이 많은 동네들에서 이주가 확 벌어지게 되면 요 동네에 있는 물건들의 전월세가나 매매가는 당연히 요동을 칠 수밖에 없겠죠. 네. 2014-15년도에 강남권에서 그렇게 해서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네. 개포라던가 뭐 저기 송파 쪽에 있는 뭐 가락시형이라던가. 네.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만 봐서는 거주하기에는 뭐 크게 무리 없어 보인다. 다만 이제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똑같은 평수의 다른 아파트 단지랑 비교하기엔 좀 무리가 있겠죠. 그거보다는 좀 떨어지겠죠, 당연히. 네. 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어쨌든 중계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곳에 대해 향후 전망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좀 실행 계획을 세우셔야 하는 건 합정동의 다세대 주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오래 가져가실 수 있겠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임대사업자 등록하셔서 끌고 가는 방안들도 한번 함께 고려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언제든 저희 여러분 편에서 조금 더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조금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 편한 방법으로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서 앞으로의 투자 계획 조금 더 신중하게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이 시간 마무리는 여러분과 함께 지난 한 주간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떤 이슈들에 대응을 해야 하는지 위클리 이슈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대표님 바로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지난 3월 3일 서울시에서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에 대한 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10년, 20년 동안에 서울시가 개발이 될 방향상에 대해서 큰 밑그림을 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서울시장이신 오세훈 시장의 그런 마인드가 어느 정도는 이 계획 안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방향성 중에서 특히나 이 부동산의 투자로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만한 그런 내용들만 제가 발췌를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강조를 하는 게 있죠. 이 오세훈 서울시장께서는 항상 이 수변에 대한 개발을 항상 강조를 해오셨던 분입니다. 과거 한강 르네상스부터 시작을 해서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여기다가 한 가지가 또 추가가 된 게 지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안양천, 뭐 중랑천 이런 지천들 있죠. 본류 말고 지천들. 그런 지천들의 수변 공간 역시도 탈바꿈을 시키겠다라는 계획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재개발 예정지에 대한 투자와도 상당히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는 각 후보분들께서 계속 하시는 얘기가 용도 지역 종상향 부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점 핵심적으로 요 동네를 키우겠다라고 하는 이런 본류와 서울시의 그런 방향성과 그리고 또 전반적인 중앙정부의 방향성이 같이 맞닥뜨려지게 되면 굉장히 괜찮아질 지역들이 서울시 내에도 많이 존재를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아직까지는 저밀도 지구로 남아있는 지역들이 꽤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는 이제 산업축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있죠. 그래서 산업축은 과거와 큰 차이는 없겠지만 이 축을 잇는다는 이렇게 해서 이어서 연계시킨다는 계획안은 이 연계 계획안에 대한 지역적 범위가 계속 확장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양재부터 시작된 테헤란로 일대의 이런 방향성이 최근 들어서는 문정지구까지 다 엮여서 이쪽 라인을 개발을 하겠다는 계획들. 그리고 또 북부, 동북부 라인이 계속해서 이 개발과 또 산업에서는 많이 소외되어 왔는데 이 동북부 라인에 대한 육성을 계속해서 강조한다는 점. 이런 점들이 이번 계획의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이 용도 지역제. 과거 있었던 이런 용도 지역지구 구역제도는 굉장히 틀에 박힌 그래서 유연하게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법률적인 이런 용도 지역지구였다면
서울시에서는 이걸 좀 세분화하고 좀 더 현대 사회에 맞는 형태의 용도 조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각 대선 후보분들의 4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던가 이런 부분들하고 굉장히 맞물리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서울시에서 가장 최근에 억눌려 왔었던 35층 규제를 폐지를 했다는 점에서 한강변들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이 최근 들어서 호가폭이 많이 뛰고 있죠. 물론 뭐 그 호가폭에 맞춰서 매수해줄 매수인들은 그렇게 뭐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 모양새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쉽게 살 수 없는 정도 수준으로 많이 정책적인 규제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이런 지역들에서 조금만 눈을 돌려서 살펴보다 보면 앞으로 이런 용도지역 종상향이라던가 층수 제한에서 많이 해소가 될 만한 아직까지는 거래가 자유로운 저밀도 지구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추가된 사업들로 인해서 탄력만 받게 된다면 개발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가질 수가 있는데 문제는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붙은 지역들도 같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 TV를 보고 계신 시청자님께서는 아무리 좋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이 내재적인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붙은 지역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하화에 대한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런 1호선, 경부선에 대한 지하화가 상당히 시급한 문제죠. 최근에 이런 지하화가 발표가 되면서 굉장히 많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게 지하철 1호선, 특히 이쪽 구로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일대라던가 혹은 뭐 대방동 일대라던가 또 이쪽 동북부 쪽에 있는 차량 역사 기지가 있었던 그런 라인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현대화되고 있는 서울의 과정 중에서 과거까지는 보존과 동시에 개발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보존은 약간 비중을 좀 줄이면서 똑같은 형태의 개발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게 개발에다가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이 어찌 보면 현대화되고 있는 서울의 2040 도시 기본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계속 강조를 하는 이 도심 사대문 안쪽에 있는 이런 라인들 역시도 여태까지는 보존만을 외치다가 이제는 각 라인들 이제 한강의 뭐 이렇게 축이라던가 여러 가지 축들과 관련해서 도심 내부라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방향성은 조금은 개발 쪽으로 무게가 기울 가능성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투자 방법은 이런 형태의 도시계획이 발표된 만큼 특히나 이번 후보분들의 이런 공약과도 더불어서 집중적으로 지역적인 어떤 개발 행위를 허가를 해줄 가능성이 높은 이런 지역들에 대한 투자. 근데 그런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작은 금액으로 대출을 끌어다가 막 4억대, 5억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를 끼고 1억 내지 2억대 정도 수준에서만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개발 예정지들. 그런 투자를 하시면 괜찮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와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만나서 뵐 수 있는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전화 예약을 해주신 다음에 참석해 주시면 이런 지역적인 부분 그리고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난주에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부분은 바로 이 대선 공약을 제외하고 나서는 서울시에서 발표했던 35층 룰을 좀 없애겠다라는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신용도 지역 체계가 서울시에서 새롭게 적용된다라는 기대감에 재건축 단지들 위주로 나와 있던 매물들도 좀 들어가고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라는 뉴스 기사들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앞으로는 좀 이런 개발 여력이 있는 서울 지역에 많은 투자의 관심이 좀 몰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한 투자 판단을 해야 할 때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저희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상담 전화 02-2638-3971번도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언제든 여러분 고민 받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방송 끝난 이후더라도 앞으로의 투자 계획, 이 서울의 개발 구역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그리고 이 방송상을 통해서 전화 상담이나 문자 상담하는 것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내가 소액으로도 좀 투자할 수 있는 곳 전문가와 함께 계획 세워보고 싶다 하신다면 김남현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부동산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번 주에도 내일과 수요일 이렇게 두 차례 진행된다고 하고요. 1억에서 2억 정도 큰 돈이 아닌 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재개발 예정지와 관련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고 투자 계획 세우실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통해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게요. 자, 오늘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당분간 따뜻한 날씨지만 비 소식이 없어서 계속 건조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불씨 관리 꼭 유념하시기 바라겠고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